자, 진행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이 모델링을 가지고, 모델링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 모델링 가지고 이제 나는 캠으로 넘어가야 되죠. 캠으로 가는 파트가 어딘가 하면 시작에 있어서 매뉴얼 패터닝입니다. 그래서 시작에 매뉴얼 패터닝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기본적인 이 부분들은 뭔가 하면 우리는 이거는 3D 곡면이기 때문에 어디서 해야 됩니까? 캐비티를 활용해야 되죠. 그래서 캐비티를 활용하시는 게 뭔가 하면 밀 컨투어고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뒤에 가서 선택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만 이거는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기본적인 세팅에 대한 부분도 4가지는 꼭 해야 되죠. 이름에 가서 지오메트리 V에 가서 이게 뭐합니까 이제 MCS 밀에서 되어 있는 거를 플러스 되어 있는 거를 뭐로 마이너스 시켜 주시게 되면 워크피스가 따라오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MCS 밀에서 좌표계 잡으셔야 되죠. 그래서 좌표계에 대한 부분들을 나는 설정값을 지어야 되고요. 자, MTS 지정에 있어서 좌표계에 대한 54 좌표계 나와야 되죠. 그래서 나는 G코드 몇 번 54 좌표계가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출력을 시키셔야 됩니다. 이 포스트를. 그래서 이걸 항상 이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다이로그. 그래서 좌표계 다이로그를 이용해서 나는 어디다가 원점이 항상 여기입니다. 여기. 시험장 원점은 여기. 시험장 원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거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주어진 소재가 얼마짜리 주어진가 봤어요? 소재가 얼마짜리 주어지는지. 네. 그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주어져 있는 소재가 얼마짜리가 소재 주어진가 하면 70 곱하기 얼마? 30짜리입니다. 실가공 이 교등은 뭐인가 하면 70 곱하기 70이 얼마? 28이죠. 뭐 해야 돼요? 2mm를 뭐를 해야 되니까 면을 쳐야 되면. 자, 이거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첫 번째 조건은 수동 또는 수기 프로그래밍으로 명사 2mm를 절삭을 하세요라고 되어 있어요. 캠에서 작업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30짜리 소재를 이렇게 받으니까 어디서 앞면은 뭔가 2D에 있는 수기 프로그래밍을 해서 내가 절삭을 하는 거고, 이쪽은 밑에 쪽은 3D 지금 하고 있는 3D 이 캠 절삭을 하는 부분들, 순서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순서에 대한 부분들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수기 프로그램에서 내가 2mm 면상을 프로그램에 짤든지 아니면 나는 어디에서 수동으로 그냥 면을 2mm 찍는 데 대한 부분들 결정 내리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순서에 대한 부분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 내가 수동으로 2mm 찍기 같으면 3D 캠에서 어떻게 됩니까? 2mm 명상을 치야 되고, 그 다음에 3D 캠 절삭을 해야 되고, 돌려서 이제 두 번째 돌려서 이 2D죠. 2D 수기 프로그램 절삭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요? 내가 수기를 안 치게 되면 순서 이 절삭에 대한 부분들이 없죠. 바로 캠 넘어가고 뒤로 물려가지고 뭡니까? 얘를 절삭을 들어가야 되고요. 순서에 대한 부분들 잘 판단하셔야 되고요. 내가 보면 내가 해보니까 학생들 해보니까 수기보다는 여기서 그냥 카프터를 2mm 내려놓고 치고 하게 되면 여기는 좌표계도 바뀔 수가 없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해서 좌표계에 대한 분들은 이렇게 그대로 놔두시면 됩니다. 놔두시고 절대에 대한 부분들하고요, 동작에 대한 부분들을 동작시키겠다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좌표계 잡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안전거리 값이죠. 최소 안전거리 값으로 나는 얼마만큼 평면에서, 어떤 평면, 이 평면에서부터 나는 몇 미리 거리 값으로 100mm로 주겠다. 여기서부터 안전거리 값 나는 100mm로 세팅했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뭐합니까? 워크피스에 가서 파트 지정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워크피스에 가서 파트 지정해 주시고, 어떤 파트? 여기 있는 이 파트 모델링 파트죠. 그래서 모델링 파트 지정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재죠. 가공 소재 지정에 가서 나는 가공 소재 지정에 가서 자동 블록으로, 우리가 소재를 안 만드시니까 자동 블록을 해야 되죠. 자동 블록 꼭 사용하셔야 돼요. 자동 블록으로 그만 이산대로 그대로 제로 값을 맞추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확인. 자동 제로. 됐죠? 그래서 파트 지정, 소재 지정 끝나게 되고, 이거에 대한 부분도 끝나게 되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공구 생성해야 되죠. 공구. 그래서 공구에 생성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공구 생성 가야 되죠.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공구 생성.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이 여기 다 있으면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 없다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볼 앤드 밀 있는 컨트롤을 가셔야 되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게 있네요. 엔더밀하고 볼 앤드 밀. 그래서 나는 엔더밀을 T 넘버 1번, 그래서 T 대문자 T 01번에 놔두고 몇 mm짜리 10mm짜리로 놔두고 뭐 하겠다? EM 엔더밀 적용시켜 주시면 되고, 적용을 눌러 주시면 되고요. 직경 몇 mm짜리 10mm짜리에 대한 분들을 잡아주시고, 공구번호 몇 번? 1번 1번 1번으로 공구에 대한 분들 세팅값으로 가게 됩니다. 확인. 그 다음 볼이죠. 그래서 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볼은 몇 mm? T 02번에 나는 뭐 하겠다? 6mm짜리죠. 해서 6mm. 예, 나는 BA죠. 볼이 BA니까 BA로 잡아주시고, 마지막이니까 확인. 그래서 볼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모양으로. 그래서 이 모양이 생겼고, 직경 몇 mm짜리? 6mm짜리. 나는 공구번호 몇 번? 2번, 2번, 2번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2번, 2번, 2번.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끝나게 되고요. 됐죠? 자,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경로 생성해야 되죠. 경로. 그래서 경로 생성은 어디 가서 해야 됩니까? 오퍼레이션 생성 가야 되죠. 오퍼레이션에서 내가 생성시켜야 되는데, 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삽 식공정은 뭡니까? 식공정은 그건 이 항삭이고요. 항삭을 치고, 그 다음에 삽 이식공정은 뭡니까? 정삭인데, 자, 항삭은 뭐로 이용해서? 캐비티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컨트롤 에어리언을 이용해서 정삭을 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자, 여기 있는 오퍼레이션 생성, 아니면 여기 있는 삽입에 가시면 되죠. 삽입에 오퍼레이션 생성에 가서, 삽입 오퍼레이션 생성에 가서 내가 어디에 있는 컨투어로 가서 나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컨투어, 그래서 컨투어에 가서 나는 뭐 하겠다? 캐비티 밀. 자, 여기 있는 얘를 캐비티 밀. 자, 얘 두 개, 세 개에 대한 분들이 주로 뭐에 사용한다? 항상용으로 3D 공면 가공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항상용. 그 다음 이 애들은 중상용 아니면 정상용으로, 그 다음에 이 애들은 뭐 정상용으로, 오리지널 정상용으로 사용을 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캐비티 밀을 선택해 주시고요. 캐비티 밀을 선택해 주고,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선택해 주시고. 자, 공구는 몇 번입니까? 공구는 1번 공구.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스는 어디에 워커피스 밑에다 붙을 거니까 워커피스 밑에 워커피스를 두시면 되고. 자, 이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데 그냥 확인차 하기 위해서 그냥 피니시로 주겠습니다. 피니시로 주고 나는 캐비티 그대로 놔두고요. 헷갈리지 않고 해주는데 캐비티 뒤에다 그냥 뭐만 공구번호 1번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공구번호만. 그래서 나는 캐비티 공정에 공구번호 1번으로 사용하겠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고 확인. 됐죠? 자, 그 다음에 절삭 영역에 절삭 자, 이것만 선택하시면 되고요. 절삭 영역 이거 선택해 주시고 어떤 면 여기 있는 이거에 대한 분들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 다 선택이 될 거예요. 자, 여기서 꼭 조심해야 될 게 뭔가 뭐 밑에 쪽에 있나 없나 확인해야 돼요. 선택이 됐나 안 됐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잘못 밑에까지 선택하게 되면 밑에까지 풀패스 생기게 되고 들이받잖아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까지 선택이 안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일단 생성 한번 시켜볼게요. 생성을 시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구가 못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관계없이 그대로 무시해 끼고요. 자, 무시하고 생성을 왜 생성이 안 되지? 아, 왜 생성이 안 된가 뭐. 자, 이거 아직까지 세팅 안 됐을 거예요. 일단 디테일하게 세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패턴을 어떻게 파트 자르기로 패턴을 따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텝 오버를 나는 몇 프로? 50% 활용하겠다. 50% 활용하겠다. 그 다음에 공구의 깊이 값은 나는 1mm로 하겠다. 1mm. 그래서 1.0으로 하겠다. 1mm로 작업을 해주겠다. 1mm. 자, 이렇게 해서 생성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생성 시켜 보게 되면 이렇게 생성되게 되죠. 자, 여기서 문제점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여기서 문제점. 뭐가 문제점입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어디까지 안전거리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죠. 이거 내가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면 되죠. 해결.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겠다. 절삭 매개 변수에 가서 일단은 공차값을 보겠습니다. 절삭 매개 변수에 가서 얼마? 하얀 절삭 선택을 단계 운선해 주시고요. 딴 거 손댈 필요 없고 스톱도 곡면 가공이기 때문에 스톱에 대한 분들은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다 제로 값을 해도 지가 계단 모양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다 못 깎죠. 그래서 이까지 제로 값은 놔둬도 관계가 없고요. 확인. 그 다음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나는 뭐 하겠다. 비절삭 이동해서 그래도 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깊이 플러스 3mm. 그래서 이게 깊이. 원래는 낯선형으로 그대로 놔둬도 관계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깊이에서 6mm잖아. 6mm 플러스 안전거리값 3mm가 9mm. 요 세팅을 주시든가 아니면 안전하게 10mm 주시면 돼요. 그래서 9mm 정을 줄게요. 그래서 9mm의 낯선형으로 니는 들어가라. 해서 9mm의 낯선형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진출은 뭡니까? 진출은 지니까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지니까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고 급속 이송에 가서 나는 안전거리값 평면 지정되어 한 번 더 해주시고요. 안전거리값 평면 지정해 주시고 영역 사이에서 나는 최소거리값 3mm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이것도 영역 사이에서 최소거리값 3mm 놔두시면 됩니다. 3mm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끝나게 됩니다. 한번 돌려볼게요. 생성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생성을 시켜보시게 되면 이렇게 생성이 됐고 자,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시게 되면 아마 최소한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가지고 속도 3으로 놔두시고 한번 돌려볼게요. 제가 3D 동적인 분들 잡아주셔야 되죠. 그래서 스톱 시키고
3D 동적으로 나는 깎아보겠다. 갈게요. 그래서 안에서부터 지가 치고 들어간 거죠. 조금씩 조금씩 해서 속도.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요. 자, 이거 이제 이성과 속도죠. 어제 얼마 줬습니까? 2000에 200 줬죠.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2000에 200인데 이거는 아마 밑에 내려가게 되면 3000에 내려가시게 되면 최봉 교수님이 아마 1000에 100으로 깎아놨다 할 수도 있어요. 예. 이거는 장비 교육을 하시는 분에 따라서 장비의 조건에 따라 하시면 되고요. 실제적으로 얼마 2000, 3000 주도 별 의미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전을 위해서 1000에 100으로 아마 깎아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2000을 줬다. 내가 해전서 2000을 주게 되면 얼마? 200. 3000을 주게 되면 해전서 300. 0.1%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께서 1000에 100으로 주시고 아니면 2000에 200, 3100, 300. 근데 안전에서 아마 밑에서 1000에 100으로 아마 깎아놨고 할 텐데. 그래서 우리는 1mm씩 깎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1mm씩 깎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 2000에 200으로 깎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200을 깎아주고 확인. 그래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내가 있는 부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오퍼레이션 이제 이 식공정이죠. 자, 이 식공정은 뭐가 됩니까? 컨트롤을 이용하시면 되죠. 해서 나는 얘를 오퍼레이션 센서에 가서 뭡니까? 이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컨트롤 에어리언 선택이시고요. 컨트롤 에어리언 선택에 볼앤드밀 몇 번? 2번 공부. 워커피스 피니시로 잡아주고 나는 T 넘버 몇 번? T 02번으로 잡아주시면 되죠. 자, 거기서 절삭 능력도 똑같습니다. 절삭 능력에 대한 부분들도 아까 같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끌고 주시면 되고요. 밑에 있다 없다에 대한 부분들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고 확인. 그 다음에 드라이브 방법에 있어서 능력 밀링이죠. 그래서 항상 어디에 편집에 둘렀다 오라 했죠.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편집에 둘렀다 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자, 이렇게 둘렀다 온 글을 나는 무슨 방식으로? 나는 지그 방식으로. 지그재그 방식으로 나는 작업을 하겠다. 무슨 방식? 하향 절삭으로. 퍼센테이지 몇 퍼센트? 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스텝 오버에 대한 분들은 뭡니까? 한 번 경로 생성이잖아요. 해서 볼은 어떻게 생겨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볼과 볼 사이의 간격에 대한 분들이 이게 간격이 몇 미리? 이 값이 무슨 값인가 하면 이게 스텝 오버 값입니다. 이게 스텝 오버 값. 이거의 간격. 그래서 이거의 간격은 볼에 대한 분들 평면적이 좁기 때문에 얼마입니까? 0.3에서부터 0.2 사이로 주시게 되면 조도에 대한 분들도 좋고요. 그 대신 이거를 줄으면 줄을수록 뭐가 생긴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풀패스가 많기 때문에 해서
그래서 알맞은 시간은 0.3으로 하니까 어느 정도 맞게 떨어집니다. 조대 관계없이 해주시고, 나는 뭐 하겠다, 평면상에서 진행할 거고요. 절삭의 각도는 나는 뭐로 하겠다 이야기했는데, 얘를 45도 각도로, 나는 45도 각도로 치겠다. 이런 식으로 45도 식으로 이렇게 지그재그 방식으로 이렇게 툴패스를 형성하겠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하기는 누르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이제 나는 생성시키게 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없습니다. 거의 한 번 내려왔다가 한 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안전거리값에 대한 분들은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비절사 이동 손댈 필요 없으니까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과 속도 얼마, 어제 얼마쯤 됐습니까? 3,300에 얼마요? 300. 그래서 3,300에 300, 아니면 310 줬을 거예요 아마. 학생들이 지금 310으로 해서 깎고 있습니다. 3,300에 3,010으로 해서 그렇게 깎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거 생성시키고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검정에 가서 시뮬레이션 저희 동적인 부분 가지고 속도 한 3으로 놔두고 깎아 볼게요. 맞고, 기존에 있는 계단 모양이 좁으면 좁을수록 다음 공정에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하게 가공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볼핸들 치면 되고요. 쭉쭉쭉. 그래서 아까 내가 10공정에서 뭡니까? 제로에 대한 정착을 치더라도 지가 정착을 못 치는 거죠.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요. 자, 시간대를 잘 보셔야 돼요. 시간은 한 20분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뮤직캠에서 됐죠? 이렇게 해서 색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보게 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캠이 깎여지게 됩니다.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까지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밀린 기능사 시험보다는 산업기사 시험이 훨씬 더 쉽습니다. 필기 시험에 약간 어려워가지고 애들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이유, 그거 말고는 실제적으로 실기만 놔두게 되면 산업기사가 훨씬 더 쉽습니다. 네. 기능상 뭐가 있습니까? 법령이 있기 때문에 법령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산업기사는 법령이 없이 뭐 수기 프로그램하고요, 그 다음에 캠으로만 시험을 치기 때문에 훨씬 더 내가 장비의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들만 뒷받침된다라고 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게 장기사입니다. 제도 바뀌었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쉬워지고요. 내려오면 내려오면 제도 자체가 자격증 제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진짜 한번 가고 싶어요. 기능사 애들 많이 떨어집니다. 기능사 특히 수기에서도 많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법정에서도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지는데, 거의 이 상기사는 모델링에서 떨어지는 사람 별로 없고요. 어디서 많이 떨어집니까? 모델링이 쉬우니까 원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수기를 굉장히 좀 어렵게 꼬아놓은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수기에서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는 그거 빼고는 상기사 공부해볼만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마 자격증 필요하신 분들은 선택을 하시되, 뭐 기능사도 좋고 상기사도 좋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올려드릴게요. 캠퍼스 아이고. 이거 툴패스 한번 빼볼까요? 자, 툴패스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툴패스 빼고요. 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오메트리 가서 마우스 3번 누르시고 퍼스트 프로세스에 갔어. 나는 어디에 있는 퍼스트 찾으셔야 되죠. 그래서 나는 우리가 그때 심어 놨잖아요.
퍼스트 프로세스 안에 심어놨어요. 자, 이 경로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해 드릴게요. 어딘가. 자,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의 UGS의 뭡니까? MS 7.5의 MSCH의 니서스의 퍼스트 프로세스. 이 안에 심어 놓든가. 아니면 바탕화면에다가 폴드로, 연문 폴드로 맞두시든가.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됐죠? 그렇게 해서 찾으시면 되고. 자, 저번에 심어 놓은 게 UGS의 프로그램의 7.5에 MSCH에 나는 뭡니까? 이서스의 뭐로 포스트 프로세스에 나는 뭐 하겠다? TMV로 선택해 주시고. 자, 항상 정의는 단위를 조심해야 돼요. 내가 포스트에서 결정은 내일 주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조심해야 되죠. 해서 미터 C 파트로 지정해서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 출력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위에 끈은 제어시키고. 자, 여기서 뭡니까? 항상 O로 시작하죠. O 대문자 1, 2, 3, 4로 해주시고. 자, 이거는 뭐 해야 돼요? MC 파일을 빼야 되죠. 그래서 나는 뭐로 나는 바탕화면에다가 테스트가 아니고 모든 파일에 나는 O 1, 2, 3, 4로 해주고 .mc로 해주시면 됩니다. .mc 그래서 mc 파일로 해주시고 확인 OK를 눌러주시면 끝나게 되고요. 자, 이거 캔버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금방 MC 데이터로 출력했던 거를 더블 클릭해서 넣으시고 메모장으로. 자, 이렇게 널려 있는 거를 뭡니까? 컨트롤 A 전부 선택이잖아요. 컨트롤 A 선택, 컨트롤 C 선택, 복사. 캔버스 한번 열어볼게요. 아마 이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 D 드라이브의 캔버스 프로그램에 캔버스 뉴 설치판에 가서 실행 파일, 캔버스 실행 파일을 선택해 주시고요. 얼마 이거에 대한 분들을 선택해 주시고. 자, 소재 결정해야 되죠. 캔버스 보겠습니다. 설정값에 가서 여기 있는 메인의 설정값에 가서 공작물 기계 설정은 뭐로 3축으로 해주고요. 공작물 설정 70에 70에 얼마짜리? 나는 28이죠. 해서 28짜리 소재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공구죠. 그래서 공구는 1번 공구 뭡니까? 10mm짜리 다 이거 제로 만드시고. 이거 그때 얼마로 납득했어요? 30엔 60에서 30에 50으로 했어요. 다 맞춰주면 되죠. 관계없이 해서 저는 얼마 10mm에 30에 60에 나머지 부분들은 다 없애주시고. 자, 2번 공금 볼앤더밀이죠. 그래서 2번은 여기 있는 이 애가 볼입니다. 그래서 얘가 볼앤더밀 선택해주고 공구 등록해주고. 자, 나머지 거 다 지우고요. 이것도 지우고. 그 다음에 이거의 높이 값은 6mm 60. 그 다음에 볼 파일 값은 얼마? 6mm짜리 6mm에 30에 60mm 잡아주시고. 파라메타에 가서 뭡니까? 이거 시프트 양 우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없이 해서 그만 제로 만드시면 되고요. 자, 여기 있는 ADR은 관계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세팅 값을 줘야 된다. 얼마? 5mm. 그 다음에 이거는 관계 없으니까 그냥 3으로 할게요. 그래서 ADR은 항상 켜 주시고요. 3으로 만들으시고. 됐죠? 확인. 그 다음 통합에 가서 확인 가시고. 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제 컨트롤 A 기존에 있는 파일이 혹시 있으니까 컨트롤 A 누르시고 컨트롤 V 누르시게 되면 따라오게 되고요. 자, 이게 환경 설정에 가서 나는 54 좌표계 잡으셔야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꼭 프로그램에서 확인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여기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54 좌표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54 좌표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왜 없는 경우가 발생한가 하면 유지캠에 있는 퍼스트는 54 좌표계를 안 넣을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들은 꼭 보셔야 되고요. 54 좌표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 첫 번째 안전거리값 100mm 1번 공급 맞나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 내가 아까 9mm 줬죠? 9mm 생각 Z값 9mm에서부터 F200으로 해서 네가 내려온 거 꼭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값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9mm 내가 준 값만큼 내려오고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들 됐죠? 자, 원점 세팅하려면 어디 갑니까? 워드 선택에 가서 원점 설정값에 가서 뭐합니까? 여기 있는 원점, 여기에 원점이잖아. 이 좌표값 해서 나는 이 좌표값 원점에 가주시게 되면 갖다 붙게 되죠. 이렇게. 자, 여기에 원점 설정됐죠. 뭐 해야 됩니까? 54 좌표계에 나는 등록을 시키겠다. 이 좌표값. 어디에 있는? 335점, 235점, 282점을 원점으로 가지고 있는 54 좌표계 값이죠. 해서 이 값을 등록을 시켜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자동 모드로 가서 자동 모드 선택해주고 스핀들 온 시켜주고 뭐합니까? 스타트. 그래서 쭉 빨리 깎아보면 되죠. 이렇게 쭉. 돌 올리다 된 분들 최소시키고요. 그 다음에 아마 쭉 내려오고 공구 바꾸고 이제 보랜덤이 캔버스는 그냥 검정용으로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너무 그렇게 아시다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는가 하면 10분도 안 걸려요. 근데 이 캔버스의 10분은 장비에 곱하기 1.5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15분 정도 걸리겠죠. 15분에서 20분 사이 정도 걸린다고. 이거 전밀도 어떻게 합니까? 마우스 3번 누르시고 전밀도에 가서 전밀도 100으로 해주시게 되면 정확하게 잘 나오죠? 문제없이 잘 깎입니다. 자, 이거를 그 두 가지 캠으로 빼봤구만. 우리는 지금 누지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벤트 캠으로 해서 모델을 또 인벤트로 하고 인벤트 캠으로 빼서 가공을 실제로 해보니까 누지만큼 이렇게 안 나옵니다. 좋겠어요. 조도 부분이 그렇고 옆에 있는 짝투리에 대한 부분들도 약간 떨어지는 부분들 누지가 참 잘 나와요. 그래서 누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좋다는 들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있죠. 그래서 검정 한 번만 보여주세요. 어디 갔어? 검증. 이거 측정. 네. 이게 문의는 뭐 얼마짜리야? 0.3으로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0.2로 주게 되면 조도 나타나고, 그래서 100분의 5로 주게 되면 또 이 조도에 대한 분들이 잘 나타나. 자, 이 정도 해도 충분히 잘 나타나는 조도에 대한 분. 자, 이까. 응? 근데 그 소재 설정할 때 그 피스에서 자동 블럭하고 Z값 플러스 이만큼 줬는데 그 캡버스에서도 소재 길이를 이만큼 좀 30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높이를? 아니야. 아까 이야기했던 수동을 치게 되면 네. 수동을 치게 되면 뭐야? 내가 2mm 치고 네. 그 다음 그 원점 잡은 높이값을 잡기 때문에 캔버스 값, 아니 그 좌표값을 동일한 좌표값을 가지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인가 알겠지? 그래서 아까 내가 선택을 해라고 이야기했잖아. 맞지? 그래서 어차피 이 캠에서는 2mm 치든 안 치든 이 좌표값은 동일해. 2mm 치고 내가 세팅을 했고 안 치도 그대로 세팅해서 하고 돌려서 내가 2mm 치기 때문에 수기에서 관계가 없는 거지. 무슨 말인가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다 하신 분들은 뒤에 있는 156페이지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올려드릴게요.